지금 가게는 1층에 상가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빌라에서 월세하고 그 전세보증금이 약간 섞여져 있고요. 상가와 합치면 이제 한 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5년 정도 후쯤에는 제가 원하는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40년 정도는 월급이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봉 8천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30억에서 3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강남건물주 조르바입니다. 저는 국내 IT 기업 재직 중에 있고요. 14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 강남 꼬마 빌딩을 지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향후 5년 이후에 꼬마 빌딩을 매각을 통해서 파이어를 계획 중인 월급쟁이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제 얼굴을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얼굴을 공개하고 싶었는데 일단 한 명이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공동사업자가 있는데요. 바로 제 와이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되면 반드시 한번 가면을 벗고 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월급으로부터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매달 나오는 월급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내 자산에서 매달 받는 월급만큼만 돈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경제적 자유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돈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자유롭게 사는 것을 제 경제적 자유 파이어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대 지금 중반 조금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언제 하게 되면 가장 가치가 있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40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남 꼬마 빌딩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5년 뒤면 제가 5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40 후반인데 5년 정도 후쯤에는 제가 원하는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하면 최소한 40년 정도는 월급이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봉 8천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40년이면 쉽게 생각했을 때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40억이고 지금 현재 그 시장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매각한다고 해도 세후 한 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60% 정도 달성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부동산이 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총 자산은 88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여기 그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건물 가격의 시세를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 경기도 신도시 자가로 살고 있는데 2016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당시에 가격으로 한 6억 5천 정도 됐는데 지금 시세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강남에 매입한 꼬마 빌딩의 시세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보수적으로 좀 책정을 하더라도 한 7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축 건물을 사서 이제 현재는 신축 건물로 신축을 했는데요. 구축 건물의 가격은 한 32억 정도 됩니다. 대출 레버리지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이런 걸 빼면 순자산 한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게는 1층에 상가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빌라에서 월세하고 그 전세보증금이 약간 섞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합치면 상가와 합치면 이제 한 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장인이고 자본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자가 한 6, 700 정도 나가고 실제 저한테 월 현금 흐름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거의 80% 가까이 레버리지를 받았습니다. 건물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은 뭐 40, 50%? 뭐죠? 이렇게 3, 40%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물려받은 돈이나 아니면 앞으로도 물려받을 돈이 전무합니다. 없고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도 좀 정말 치열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밥그릇을 걸기까지 하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가난에 대한 것들을 경험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정신적인 기준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전세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총 자산을 계산해 보니까 자금 대출로 마이너스 5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갭이 적은 토익 투자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금씩 자산을 키워가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못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장은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내공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과장 정도 됐을 때 모시던 상무님이 계셨어요. 대기업에서 회사 잘 나간 상무님이셨는데 단 몇 시간 만에 퇴직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전무 부사장까지 이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현실은 이제 1시간 만에 그 퇴직 통보를 받는 걸 보면서 아, 회사는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회사 다닌 이유가 월급에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좀 처음에 간단하게 시작을 했고요. 결혼하고 2012년에 처음으로 25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요.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나왔는데 그 25평, 그것도 25평인데 현재 전세가 뭐 1억 5천인데 나중에 전세금이 1억 8천 되고 해서 이제 투자금은 총 지금 5천만 원이지만 나중에 2천으로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물건을 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로 뭐 돈을 엄청 벌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 막 한참 적금을 많이 할 때거든요. 적금이 그때 한 4% 정도 됐었어요. 2012년도에. 근데 이제 적금보다 한 5%만 더 수익을 보더라도 괜찮겠다는 계산이었고요. 시작하고 2년 뒤에 매각을 했어요. 2014년 초. 결과론적으로 이제 최종 투자금 3천만 원 정도 투자했고 그 시세차익은 세금 빼고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벌어서 수익률을 따지자면 제 원래 한 목표한 것보다 연 한 20-30% 되니까 예금 금리보다 7배 정도 되는 수익률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이 부동산 투자가 잘만 하면 적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구나. 그때부터 같은 단지의 소형 아파트들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한 3년 동안. 당시에는 전세하고 매매 차이가 거의 5천만 원 이내였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른데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면 25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적금이 만기할 시점도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돈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한 뭐 2천 정도는 제 그 월급에서 이제 4, 5개월 모아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같은 단지 아파트들을 이제 한 거의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계속 한 채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점점 그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전세하고 매매가 차이 요 정도 되면 그래도 한 1, 2년 뒤에 한 요 정도 벌 수 있겠구나. 한 2천 정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계산이 섰기 때문에 주로 22평에서 25평 사이 아파트들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나씩 2016년까지 7채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그때 이제 상승장의 무드를 조금 타는 시기였고요. 전세 가격도 상승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제가 계산했던 게 맞다.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오르면 투자금이 회수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2016년에 제가 30대 한 중후반에 그 레버리지랑 합쳐서 20억에서 한 25억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억 정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2014, 17년도는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그 이후에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임장을 시작했고요. 시세보다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 상승 자체가 이렇게 큰 폭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2억 아파트면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그건 반드시 유심하게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건 아무래도 전세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전세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먼저 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전세가 이제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고 전세금이 더 이제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 리스크를 좀 체크하고 좀 매입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상급지를 알아보면서 이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7년 한 중반부터 돌아다녔는데 서울이나 강남권이 아파트가 이미 상승을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잘해야 7억이 10억 사이인데 그걸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닌가라보다 생각하고 이제 그 근처 아파트 근처에 그 조그만 빌라촌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면서 호기심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기 건물은 한 몇 평 정도 돼요? 물어보니까 한 7, 80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임장했던 아파트가 한 평당 한 7, 8천 되니까 여기도 한 60억 가까이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아닙니다. 지금 이 건물 가격은 한 30억에 35억 사이다.
그럼 내가 지금 생각했던 단순한 계산보다 10억 이상 20억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이제 당시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꼬마 빌딩 살 때 약간 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에 그 옆에 건물이나 꼬마 빌딩들은 땅들은 신축 아파트가 상승할 때 그 다음에 따라와 상승을 하거든요. 키맞춤이라고 하죠. 1, 2년 뒤에 이제 키맞춤으로 상승을 되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5억 이상은 훨씬 싼 느낌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꼬마 빌딩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